1947년 요르단 지역의 사해 서북 연안 쿰란 지역의 11개의 동굴에서 우연히 발견된 800여 점 이상의 고문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문서들은 현재 사해 두루마리 혹은 사해 문서로 불리고 있으며 그 속에는 인류의 멸망과 세계를 구할 2명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이라 추측되는 예언도 적혀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 문서의 의문점들. 탄소 측정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해 문서는 대략 기원전 2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해 문서 중 약 200점은 구약 성서의 사본이며 나머지 약 600점은 구약 성서에 기록되지 않은 유대교의 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600여 점에는 빛과 어둠의 최후의 전쟁과 미래의 인류 파멸과 같은 충격적인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일어났던 세계의 굵직한 사건들 또한 대다수 맞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사해 문서를 남긴 사람들은 누구인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미래의 일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에 걸쳐 살았던 유대교 단파 중 하나인 에센파의 사람들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에센파는 쿰란 지역에 거주하던 유대교 단체로 유대교 교리를 가장 엄격하게 계승한 단체입니다. 그들은 일반 사회와의 교류를 피하면서 독자적인 신념과 생활 양식을 가지고 극도로 금욕적이고 엄격하며 종교적인 삶을 살며 일생을 유대교의 성경 연구에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모든 것을 바친 생활을 하는 에센파의 신자들 중에는 혹독한 수행과 명상을 통해 초자연적인 힘이나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현대에도 명상 등을 통해 우주와 소통하거나 특별한 존재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능력을 키운 예언가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해 문서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쿰란 유적은 19세기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사해 문서는 20세기 중반이 될 때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에는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상징들이 있습니다. 사해 문서는 양을 치는 목동에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성서에서 목동은 지도자를 시사하거나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에 등장하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해 문서는 성서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서로 불리는 구약 성서에 성서 본문이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또한 그 외에도 그리스어, 아랍어 등 여러 가지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 뭔가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해 문서에 관한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는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 그 내용을 외부로 알리고 싶지 않아 한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유력한 설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해 문서의 내용 중에 우주에서 온 신에 대한 내용이 있고 바티칸이 그 연구와 결과물의 홍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티칸이라는 건 바티칸 시국과 가톨릭의 총본당을 일컫는 말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정상은 로마 교황인데 바티칸 시국의 인구는 1000명에 미치지 않지만 전 세계의 가톨릭 신자로 따지면 10억 명을 넘어 중국과 인도에 준하는 세계 상위 3개국의 인구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톨릭에서 로마 교황은 신의 대리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로 보아 바티칸의 발언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신이 외계에서 온 존재라는 내용이 알려지면 그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고대 수메르 문명의 신화에는 마르두크라는 신이 등장합니다. 이 신은 우주에서 날아온 우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마르두크는 신화에서 사형과 부활을 경험하는데 이는 그리스도라는 존재의 원형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고대 종교에는 많은 것들이 우주에서 날아온 신 우주인에 의해 개혁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느 시점까지 신과 우주인은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어느 때부터인가 신이 되어야 할 대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탄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외에도 사해 문서를 기록한 유대교 에센파벌이 목수 등을 중심으로 한 직업 집단이며 목수 도구가 상징화되었다는 내용도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비밀 단체인 프리메이슨의 심볼 중에는 목수의 직각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해 문서가 이야기하는 인류의 미래. 사해 문서의 예언 중 가장 잘 알려진 내용으로는 신의 백성에게는 구원과 영광이 찾아오고 어둠의 백성들에게는 멸망이 예고되어 있다. 빛과 어둠의 세력은 기나긴 전쟁을 치룰 것이고 신은 빛의 자식에게 미소 지을 것이다. 빛은 신을 따르며 사는 선한 이들을 얘기하고 어둠은 악마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로 해석됩니다. 확실히 인간 사회에서는 마치 악마에 지배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상처 주고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현대에는 새로운 유형의 사기나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등이 만연하며 어디서 누가 범인인지 모르는 채 범죄의 표적이 되는 시대입니다. 사해 문서의 예언에는 일부 권력자들이 세계의 뒷면에서 세계를 장악하고 이익을 독점하며 세력을 만들어 전쟁을 일으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해 문서 중 빛과 어둠의 전쟁이 기록된 문서는 전쟁의 문서라고 일컬어지는데 해석가들은 이 전쟁이 미래에 일어날 핵전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전쟁이 발발하면 단 6시간 만에 1억 명 이상의 인구가 희생될 것이다. 세계에는 불평등과 어둠의 백성의 권리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이는 핵무기로 세계가 파괴되면서 모든 것이 새로운 상태가 될 것이며 부정한 행위로 이익을 취했던 자들이 일제히 소멸될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를 뒷면에서 조종하는 자들이 마침내 권력을 잃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악마에 지배된 사람뿐만이 아니라 선량한 많은 사람들도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고 세계가 멸망 직전으로 향한다는 이 사해문서의 예언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반면 동시에 최후 전쟁의 때에 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유대민족이 하나로 합쳐진 70년 후에 유대인과 다른 민족이 40년 동안의 긴 전쟁을 일으킬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가 하나로 합쳐진 70년 후는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으로부터 70년 뒤를 의미하며 즉 2018년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 전에 5년의 선취작전이 있고 6년의 준비 기간 뒤에 29년 동안의 전쟁이 발생하고 세계는 종말을 맞이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전쟁 중에 아론의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메시아 두 명의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메시아의 정체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아론의 메시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이메이의 형제인 아론의 후예로 쿰난 교단에 속한 유대인이라는 주장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쿰난 교단은 기원 후 68년경에 소멸했습니다. 다른 이론에서는 아론의 메시아는 로스차일드가의 일원이라고도 합니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하고 세계를 뒤에서 조종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 가문입니다. 한 연구가에 따르면 로스차일드 가문은 노아의 손자로 알려진 니무롯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메시아가 프리메이슨 회원들 중에서 나타날 것이라고도 합니다. 아론의 메시아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그 사람은 쿰난 교단에 속한 아론의 후예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신비로운 조직의 일원, 유대인이나 유대계열의 인물, 성서의 등장인물의 후예 등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해문서에 따르면 아론의 메시아는 단지 표면의 메시아를 보조하는 뒷면의 메시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표면의 메시아인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과연 누구일까요? 문서에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성서의 존재를 모르는 동쪽 나라에서 나타난다는 내용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에 의하면 우리 민족은 유대인과 연결된 기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에 따르면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은 노아의 후손인 셈족이라 불리는 한 민족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민족과 유대민족의 역사는 비슷하게 흘러왔으며 가족 및 가문을 중요시하는 가치관, 높은 교육열, 건국이념 등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추측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 정체는 아마도 당신에 가까운 누군가일지도 모릅니다. 2021년 3월 사해 주변에 펼쳐진 유다 사막의 바위 벽에 있는 동굴에서 65년 만에 두 가지 새로운 사해 문서가 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내용은 구약성서 12장 예언서의 일부로 스가랴서 8장 16, 17절이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아랍어로 적혀 있었는데 거기에는 2024년 혹은 2025년 동양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여러 예언들과 일치하는 점이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조사는 그 이후에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새로운 예언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발견된 예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최후 전쟁을 피하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유명 미스터리 사이트 미스터리 유니버스의 사해문서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의견입니다.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은 어딜 가나 빠지질 않는구나. 이거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에도 나온 예언서잖아. 들어본 적 있어. 난 크리스찬이지만 흥미롭게 봤어. 유대인과 한국인이 같은 민족이라기에는 너무 다르게 생겼는데. 아주 먼 조상 얘기잖아. 나는 한국계 미국인인데 유대인 친구와 얘기하다 보면 공통점이 많아서 놀라곤 해. K드라마를 보면 한국 전통에서 가시라는 멋진 모자를 쓰던데 유대인도 키파라는 모자를 쓰지. 두 나라는 이데올로기 전쟁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네. 두 민족 모두 머리가 상당히 좋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 최후의 전쟁은 역시나 피할 수 없나 봐. 여러 예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말이야. 현대 사회에서 메시아의 등장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나는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바꿀 만한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초전도체나 AI 기술 같은 것 말이야.
일리가 있네.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을 만큼의 특이점이 올 수 있겠다. 그것을 개발하는 사람이 새로운 메시아라 불릴 만하겠어.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의 통일은 일루미나티의 세계 단일 정부 수립의 시험 모델이다. 일루미나티의 비밀스러운 계획들과 그와 관련된 미래 예언들, 그중 한국의 역할은? 오늘의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우리 미스터리 코리아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일루미나티는 18세기 독일에서 시작된 비밀 결사 조직으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음모론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조직이 전 세계를 하나의 정부 아래 통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대중의 상상력과 두려움을 자극해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루미나티의 세계 정부 수립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된 예언가들과 그들의 예언을 통해 이러한 음모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확산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루미나티의 기원과 목적. 일루미나티는 1776년 아담 바이스하우프트에 의해 바이에른에서 창설되었습니다. 이 조직의 초기 목적은 계몽주의 사상을 퍼뜨리고 종교 및 정치적 억압을 타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785년 바이에른 정부에 의해 금지되었고 공식적으로는 해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일루미나티는 비밀리에 계속 활동하며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음모론이 생겨났습니다. 세계 정부 수립 계획. 일루미나티의 세계 정부 수립 계획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주장됩니다. 이 계획은 세계 각국의 주권을 무너뜨리고 단일한 중앙 정부를 통해 전 세계를 통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통제. 경제적 통제는 세계 정부 수립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일루미나티는 국제 금융 시스템을 장악하고 주요 은행들과 협력하여 글로벌 경제를 통제하려 한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중앙은행들을 통해 화폐 발행과 금리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경제를 조작하고 금융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정치적 통제. 정치적 통제를 위해 일루미나티는 주요 국가들의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특정 정치인들을 지지하며 그들을 통해 정책을 조정하려 한다는 음모론이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주요 국가들의 내정과 외교 정책을 일루미나티의 의도에 맞게 조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3. 군사적 통제. 군사적 통제는 일루미나티의 세계 정부 수립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를 위해 일루미나티는 군사 산업복합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주요 군사 기술과 전략을 개발하여 세계 각국의 군대를 통제하려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군사적 영향력은 전 세계의 분쟁과 전쟁을 조작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통제. 일루미나티는 사회적 통제를 위해 대중 매체와 교육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교육을 통해 특정 이데올로기를 주입함으로써 대중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일루미나티와 관련된 예언가들. 일루미나티와 세계 정부 수립 계획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예언가들의 예언과 맞물리며 더욱 흥미롭습니다. 다음 3명의 예언가들은 그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시대와 장소에서 일루미나티와 그들의 계획에 대해 경고해왔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노스트라다무스는 16세기의 프랑스 예언가로 그의 예언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 예언집에서 여러 구절이 일루미나티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노스트라다무스는 세계를 뒤흔들 거대한 음모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일루미나티의 세계 정부 수립 계획을 암시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에드가 케이시. 에드가 케이시는 20세기의 미국 예언가로 그의 예언은 주로 영적 체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케이시는 거대한 변혁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뒤흔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변혁이 일루미나티의 계획과 관련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이크. 데이비드 아이크는 현대의 유명한 음모론자이자 예언가로 그는 여러 저서와 강연을 통해 일루미나티와 그들의 세계 정부 수립 계획에 대해 경고해왔습니다. 아이크는 일루미나티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고 주장하며 대중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일루미나티의 연결고리. 일부 음모론자들은 예언가들의 예언이 일루미나티의 계획을 대중들에게 암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전개됩니다. 사전 예언의 의도적 배포. 일루미나티가 예언가들에게 특정 정보를 제공하거나
예언가들이 무의식적으로 일루미나티의 계획을 예언하도록 조작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대중들이 미래의 사건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대중의 인식 조작. 예언가들의 예언이 맞아떨어짐으로써 대중은 이러한 예언을 신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일루미나티의 계획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대중이 일루미나티의 계획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심리적 조작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3명의 예언가들이 예언한 예언들과 그것이 어떻게 일루미나티의 계획과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나폴레옹의 몰락. 노스트라다무스. 한 위대한 군주가 프랑스를 떠올릴 것이며 그는 그의 제국을 확장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몰락은 예기치 않은 연합에 의해 일어날 것이다. 나폴레옹의 군사적 패배와 몰락은 유럽연합군의 집결에 의한 것이었고 이는 일루미나티가 그의 제국 확장을 저지하려 했다는 음모론과 맞물립니다. 일루미나티가 나폴레옹을 제거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연합군을 조직했다는 주장이 이 예언과 연결됩니다. 이 제임스 가필드 암살. 에드가 케이시. 큰 개혁을 이루려는 지도자가 암살될 것이다. 그의 죽음은 거대한 음모의 일부로 여겨질 것이다. 가필드 대통령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과 정치적 부패를 개혁하려 했고 그의 암살은 일루미나티의 음모로 간주됩니다. 케이시의 예언은 가필드의 암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일루미나티의 경제적 통제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주장과 연결됩니다. 3. 존 F. 케네디 암살. 노스트라다무스. 위대한 지도자가 한 발의 총성으로 쓰러질 것이다. 그의 죽음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그 배후에는 숨겨진 세력이 있을 것이다. 케네디는 연방준비제도를 개혁하려 했고 이는 일루미나티의 경제적 통제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의 암살이 일루미나티의 소행이라는 음모론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연결되어 케네디의 죽음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일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사레이건 암살 시도. 데이비드 아이크. 강력한 지도자가 암살 시도를 당할 것이며 이는 그들이 일루미나티의 계획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강력한 반공주의자였고 그의 군사력 증강 정책은 일루미나티의 세계 질서에 위협이 되었습니다. 레이건의 암살 시도가 일루미나티의 계획된 음모라는 주장은 아이크의 예언과 연결되어 그의 생명이 일루미나티의 음모에 의해 위협받았다는 주장을 지지합니다. 5. 프린세스 다이애나의 죽음. 에드가 케이시. 큰 사랑을 받는 여성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이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줄 것이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배후에 있는 세력의 음모일 것이다. 프린세스 다이애나는 왕실의 전통적 가치와 맞서 싸웠으며 그녀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루미나티가 그녀를 제거하려 했다는 음모론은 케이시의 예언과 연결되어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음모의 일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6. 히틀러의 등장. 노스트라다무스. 서쪽의 깊은 독일 지역에서 한 가난한 사람의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는 그의 말로 군중을 사로잡을 것이며 그의 명성은 동방까지 퍼질 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히틀러의 등장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의 권력을 운명으로 받아들였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일루미나티가 히틀러를 통해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정치적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7. 쌍둥이 건물 공격. 노스트라다무스. 2개의 강철새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도시는 불길에 휩싸일 것이다. 대재앙이 온 세상을 뒤흔들 것이다. 데이비드 아이크. 미국은 거대한 테러 공격을 경험할 것이다. 이는 세계 질서를 재편성하기 위한 일루미나티의 계획의 일부이다. 노스트라다무스와 데이비드 아이크의 예언이 쌍둥이 건물 공격과 일치함으로써 이 사건이 일루미나티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미국의 대중이 더 강력한 정부 통제와 감시에 순응하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8. 경제 대공황. 에드가 케이시. 거대한 경제적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이는 전 세계를 뒤흔들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이다. 데이비드 아이크. 세계 경제는 계획에 따라 조작될 것이다. 이는 세계 정보 수립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함이다. 에드가 케이시와 데이비드 아이크의 경제 위기 예언이 실제로 일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일루미나티가 세계 경제를 재편성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감추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9. 제2차 세계대전. 에드가 케이시. 또 다른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는 많은 나라들을 휩쓸고 수백만 명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음모론이 말하는 주장은 일루미나티가 전 세계의 인구를 줄여 통제와 지배를 용이하게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은 그들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망과 전쟁으로 인한 혼란은 일루미나티가 전 세계를 재편성하고 강력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K씨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일루미나티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해 궁극적으로는 세계 정부를 수립해 인류를 통제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일루미나티 회원이라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이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다음은 그 당시의 글의 주요 내용으로 알려진 부분입니다. 그들의 계획 중 한국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적 영향력. 우리나라의 K-팝, 드라마,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는 이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그들의 심볼과 메시지를 집어넣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일루미나티의 메시지를 은밀하게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지리적 위치. 한국은 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인접해 있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일루미나티는 이 위치를 활용해 한국을 주축으로 아시아 전역을 통합하고 통제하고자 합니다. 단일 정부의 모델. 일루미나티는 남북한 통일을 촉진하여 한반도를 단일 정부의 모델로 삼으려 합니다. 이를 통해 통일 한국은 세계 단일 정부의 이상적인 예시가 될 것입니다. 일루미나티와 세계 정부 수립 계획에 대한 음모론은 오랫동안 대중의 관심을 끌어왔으며 다양한 예언가들의 예언과 맞물려 그 영향력은 더욱 커져왔습니다. 이러한 음모론은 현대 사회의 불안과 두려움을 반영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한 단순한 해답을 찾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모론을 맹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음모론은 때로는 비판적 사고를 저해하고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역사적 사실과 논리적 근거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을 위해 오늘 소개한 예언가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아이크가 저술한 엑스파일이라는 책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크는 일루미나티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숨겨진 엘리트 집단이며 그들의 목표는 전 인류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일루미나티가 로스차일드 가문과 같은 주요 가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이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미디어 등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이크는 일루미나티가 고대부터 이어져 온 비밀 결사로 그 기원은 수메르, 바빌론, 이집트 등 고대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들이 렙틸리언 혼혈이며 그들의 혈통을 통해 세상의 권력을 유지해 왔다고 말합니다. 일루미나티는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며 대중을 속이고 통제하기 위해 미디어와 교육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일화 중 하나는 아이크가 주장하는 렙틸리언 혈통의 기원입니다. 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와 왕족의 역사, 현대의 정치 경제 시스템 등을 모두 렙틸리언과 연결시키며 이들이 왕족과 엘리트 가문으로 진화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 중국의 황제들이 용의 자손으로 불렸고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코브라로 묘사되었다는 점을 들어 렙틸리언의 존재를 뒷받침합니다. 아이크는 일루미나티가 주도한 주요 사건으로 쌍둥이 건물 공격을 꼽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일루미나티의 문제 반응, 해결책 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전략은 문제를 일으켜 대중의 반응을 유도하고 그 반응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공격은 대중을 두려움에 빠뜨려 자유를 제한하고 경찰 국가를 구축하기 위한 명분을 제공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또한 이 사건이 일루미나티의 계획된 작업의 일환으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였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일환은 일루미나티의 금융 시스템 장악에 관한 것입니다. 아이크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중앙은행을 통해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을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들이 경제 위기를 조작하여 대중을 더욱 통제하기 쉽게 만들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는 일루미나티의 계획된 작업의 일환으로 세계 경제를 재편하고 대중을 더욱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이크는 일루미나티가 종교를 이용해 대중을 통제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기독교를 비롯한 주요 종교들이 일루미나티에 의해 조작되었으며 종교를 통해 대중의 정신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루미나티는 종교 의식을 통해 사람들의 에너지를 착취하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바티칸이 일루미나티의 주요 본거지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로마 교회가 바빌론의 신앙 체계를 차용했다고 설명합니다. 아이크는 또한 달이 인류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달이 토성과 함께 인간의 인식을 조작하는 도구로 사용되며 이를 통해 인류가 토성달 매트릭스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나사의 달 관련 자료들이 은폐되었다는 그의 주장과 맞물려 더욱 강력히 제기됩니다.
결론적으로 데이비드 아이크는 일루미나티를 전 세계를 지배하는 숨겨진 엘리트 집단으로 묘사하며 그들이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미디어 등 모든 분야를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일루미나티가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며 그들의 최종 목표는 전 인류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이크의 책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지만 그의 주장은 독자들에게 기존의 통념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명 미국 미스터리 사이트 미스터리 유니버스의 일루미나티와 그 예언들에 관한 네티즌들의 댓글입니다. 이 글 정말 흥미롭네요. 일루미나티가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아요. 저도 예전에 일루미나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글을 읽고 나니 그때 생각이 나네요. 음모론을 믿지 않지만 흥미롭게 읽었어요.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보게 되네요. 친구가 일루미나티에 관한 책을 추천해줬는데 이 글을 읽고 나니 그 책을 다시 읽어봐야겠어요. 정말 재밌어요. 예전에 일루미나티에 대한 음모론을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했지만 이 글을 읽고 나니 좀 더 믿게 되네요.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 일루미나티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니 무섭습니다. 프린세스 다이애나의 죽음도 일루미나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게 충격적이에요. 이런 음모론을 고려하는 건 흥미롭지만 증명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제 친구는 일루미나티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확신해요. 이 글을 보여주면 정말 좋아하겠네요. 이 글을 읽고 나니 그들에 대해 더 많이 찾아보고 싶어졌어요. 세상의 문제를 비밀 조직 탓으로 돌리는 건 쉬워요. 하지만 더 생산적인 접근은 체계적 문제를 보는 것일지도. K-팝과 일루미나티의 연결고리는 들어봤어요. 역사 속 큰 사건들이 일루미나티의 계획이었다면 정말 두렵네요. 일루미나티의 경제적 통제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 흥미로웠어요. 더 알고 싶네요. 대학교 때 음모론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일루미나티에 대해 배웠던 것들이 많이 떠오르네요. 노스트라다무스와 다른 예언가들의 예언이 일루미나티와 맞물리다니 정말 놀랍네요. 오늘은 일루미나티와 관련된 미래 예언들과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